자, 이어서 갑니다. 이번에는 41번 문제인데 41번 들어가기 전에 납세의무자 한번 점검해 보죠. 당연히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누가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우리나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개인이든 법인이든 외국 법인이든 다 납세의무자죠. 다만 일정 금액을 부과할 때, 초과할 때. 그래서 여기 개인의 경우는요, 국내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9억을 부하면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 이때 개인이든 법인이든 단체든 외국 법인이든 다 똑같죠. 다만 누가, 법인이 뭘 소유하고 있어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회사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일도 혜택이 없어요. 투기니까. 그래서 공제가 없네. 개인은 9억을 공제하는데 법인은 그게 없어요. 주택의 공시가격이 얼마가 됐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개인은 9억을 초과해야 되지만 법인은 초과 그런 게 없어요. 1억이라도 납세 의무가 있다. 공시가격에서 공제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은 아니 1세대 1주택은요 12억을 뭐 해야 돼? 초과해야 돼. 납세 의무자는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다만 과세표준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공제하는 거지, 납세 의무자가 그러면 얼마? 9억을 뭐하는 자? 초과하는 자. 이렇게. 다음, 종합합산은 비사업용 토지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 5억을 뭐 해야 돼요? 초과해야 된다. 5억 초과 안 하면 납세 의무가 없어요. 별도 합산은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니까 공시가격 합계 80억을 부하는 자, 초과하는 자. 이때 9억, 5억, 80억을 초과한다. 그것은 공동소유면 지분별로 어떻게 하라? 나눠서 각각 이 금액을 초과할 때 납세 의무가 있다. 이해가세요? 납세 의무자 부분. 자, 그러면 납세 의무자 부분에 대해서 41번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옳은 것,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 비사업용이죠. 공시가격 얼마? 5억인 경우는 납세 의무가 없어요. 왜? 5억을 초과해야 돼. 딱 5억이잖아요. 그럼 납세 의무 없지. 5억을 뭐하라? 초과해야 된다. 2번, 비거주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영업용 건축물 공시가격 90억이라 하더라도 건물이잖아요. 건물은 과세 대상이 아니죠. 얼마라도. 영업용 건축물 부속된 토지, 그게 별도 합산이고 건물은 과세 대상 아닙니다. 그죠? 예. 다음 3번, 군지역에서 작용하는 농지는 투기가 아니죠. 분리 과세 대상이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군지역에서 작용하는 농지는 분리과세니까 과세 대상 아니고. 다음, 우리나라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건축물 부소 토지, 별도 합산이죠. 근데 공시가격이 90억이다. 그럼 납세 의무 없잖아요. 80억을 부한다. 초과. 그러니까 90억이니까 80억을 초과하는 거 맞죠? 근데 여기는 90억을 초과 그러면 틀려요. 90억 초과 그러면 틀리지만 초과자가 안 붙으니까 90억이니까 사례 80억을 부하면 초과한 경우니까 납세 의무가 있다. 다음, 지분이 동일한 공동소유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 공시가격 얼마? 10억. 공동소유면 지분대로 어떻게 해요? 나눠요. 나눠요. 그럼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이죠. 종합합산 각각 얼마? 9억을, 5억을 뭐하라? 초과. 그래서 지금 10억을 둘로 나누면 5억을 초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각각 5억을 뭐 해야 돼? 초과해야 납세 의무가 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몇 번? 4번. 다음,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 틀린 거 갑니다. 1번,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산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그죠? 주택은 재산세는 얼마 초과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 중에 일정 금액을 포함한 거 초과 9억을 초과해야 되니까 그래서 과세된다. 맞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구분한 거. 예. 다음 공시가격 20억인 1세대 1주택을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분 비율이 남편은 몇 프로? 70%, 부인은 30%예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없다. 틀렸어요. 왜? 지분이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르죠. 그럼 남편은 몇 프로? 20억에 70%니까 27이 14. 그러니까 9억을 뭐예요? 초과하니까 남편은 납세 의무가 있지만 부인은 9억을 초과 안 하니까 부인은 없지만 남편은 납세 의무가 있다. 그죠? 남편은 9억을 뭐 하니까? 초과하니까. 다음 3번 과세 기준을 현재 국내에 소지하고 있는 토지 재산세 규정의 분리과세는 제외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우리나라 법인이든 외국 법인 불문하고 납세 의무자로 한다. 맞죠? 다음 과세 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지하는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부하는 자, 초과하는 자는 거주자, 비거주자 불문하고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맞아요? 예. 다음 5번 신탁주택은 신탁법에 주택이나 토지를 맡겨놓은 건 누구 이름으로 등기됐죠?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는 되어 있어도 누가 납세 의무자예요?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위탁자가 재산세나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걔 재산을 가지고 있는 누가?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죠? 그래서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등을 체납 못 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야 되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다 그러면 그 신탁재산을 가지고 있는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2번.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9억, 5억, 80억을 초과하는 자, 개인 법인 할 거 없이. 그죠? 예, 이제 과세 표준이 어려워요. 자, 그럼 43번인가요? 43번 과세 표준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보고 갑니다. 자, 과세 표준은 복잡한데 주택하고 토지. 주택은요, 개인은 다주택자, 주택을 한 세대가 여러 개냐 하나냐에 따라서 다주택자는 투기니까 공시가격에서 9억을 뭐예요? 공제, 9억 빼. 거기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참고로 60% 계산해서 뭐가 나와요? 과세 표준. 그리고 누진세율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한다.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과세 표준.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12억을 부한다. 공제. 거기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곱하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런데 법인이 있죠. 법인은 얼마가 됐던 다 과세하기 때문에 얼마 초과 그게 없어요. 그래서 주택은 법인은 주택 가지고 있는 거 다 합산을 해서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정시장 가액비율 똑같아 60% 곱해서 과세 표준을 계산하겠다. 특별히 세율은 누진세니까 기억할 수 없지만 법인은 비례세율이니까 2주택까지는 2.7%, 2주택. 법인이 주택 2개 가지고 있어요. 2개까지는 2.7. 그리고 3주택 이상 가지고 있으면 5% 이렇게 비율이 비례세율로 두 가지로 되어 있다. 법인은 2주택까지는 2.7, 1000분의 27, 2.7. 그리고 3주택 이상은 1000분의 50, 5% 이렇게 두 종류로 되어 있다. 그럼 토지는 종합합산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얼마?
5억을 공제한 금액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 토지는 올해 100%로 되어 있어요. 100%.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별도 합산은 80억을 공제한 금액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 100%로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은 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공제해서 세부담을 줄여준다. 그죠? 그리고 세율은 이렇게 누진세율로 되어 있으니까 기억할 수는 없지만 법인은 기억하라 이거죠. 법인 소유 주택은 2주택까지는 2.7, 3주택 이상은 5%로 비례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세표준 43번 갑니다. 1번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그러니까 법인이죠. 법인의 경우는 주택의 무슨 가격?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0원으로 되어 있어요. 없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거기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참고로 올해 주택은 60% 곱해서 과세표준으로 한다. 맞죠? 예. 다음 2번 개인의 경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데 2024년도 몇 프로로 한다? 60%를 적용한다. 맞아요. 법인도 똑같아. 비율은. 예. 개인 법인 할 것 없이 60%. 공시가격이라 하면 주택이니까 개별 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말하고, 4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9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4번 무심코 갈 수 있는데 틀렸죠.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9억을 공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야 되는 거죠. 과세표준 물어봤으니까. 그죠?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얼마? 9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야 과세표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과 같죠. 1세대 1주택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12억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5번은 맞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참고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개인 법인 할 거 없이 주택은 60%로 되어 있고 올해 토지는 100%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세대 1주택은요. 자, 주택을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던 아니면 주택을 하였던 공동 소유는 지분별로 어떻게 해요? 나누죠. 그런데 1세대 1주택자는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는 혜택을 줘요. 부모 자식은 안 되고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두 가지. 각각 주택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우리는 뭘로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겠다라고 특례 적용 신청을 하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과세표준 계산할 때 12억을 공제하고 뒤에 가서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시험에서도 물어봤던 내용이에요. 그때 1세대 1주택은 어떤 혜택이 있느냐? 아까 과세표준 계산할 때 12억을 빼줬죠. 그거 말고 별도로 1세대 1주택자는 세금이 나오면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걸 세액공제라고 그래. 세금이 나온 거 있죠? 과세표준에 세율 곱해서 산출된 세금이 나오면 그 세금을 깎아주는 걸 세액공제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 두 가지인데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0%, 70세 이상이면 40%를 공제 혜택을 주겠다. 그럼 이거 말고 별도로
1세대 1주택자 연령 관계없어요. 오로지 보유기간. 그래서 나이는 관계없고 5년 이상 10년 미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20%, 그리고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50%를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중복될 수도 있죠. 다 공제해 줍니다. 그런데 요거 40%하고 요거 최고 50% 합치면 90%지만 그때는 두 개 합쳐서 한도가 80%까지만 공제 혜택을 주겠다 이거죠. 누구한테? 1세대 1주택자. 그러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조금 더 들어가면 1세대 1주택은 세대원 중에 한 사람이 주택 하나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1세대 1주택자야.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이 하나인데 공동 소유다 그러면 지분대로 뭐하니까? 나누니까 각각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가 원래 1세대 1주택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2번은 1세대 1주택자로 봐주는 게 있어요. 뭐? 주택 하나하고 다른 주택에 뭐를? 부속된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다. 여기 보실래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누가? 갑이 소유하고 있고 다른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이것은 을이 소유하고 있고 요 토지는 갑이 소유하고 있다. 그럼 갑은 주택 하나이라가 다른 주택에 뭐? 땅만 가지고 있죠. 요 토지만 소유한 건 주택이 아니니까 얘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이해가세요? 다음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는 합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양도소득세와 같이 몇 년? 10년 동안 각각의 뭘로 본다? 세대로 본다. 여기 보세요. 각각의 세대로 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실래요? 자, 부모님이 주택 하나 가지고 있어요. 15억짜리 공시가격. 자녀도 결혼해서 배우자랑 별도로 주택 만약에 15억짜리 가지고 있다. 근데 둘이 합쳤어요.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65세 이상이니까 세대를 합쳐서 한 세대에 무슨 주택? 2주택이 됐다. 이건 투기로 보지 않겠다.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기 위한 거니까. 그럴 때는 몇 년 동안? 10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본다는 얘기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니까 원래는 한 세대인데 각각의 세대로 10년 동안 혜택 주겠다. 이 얘기는 부모님 주택 따로 여기서 1세대 1주택이니까 12억을 10년 동안 빼주는 거야. 여기도 10년 동안은 얼마? 12억. 그럼 10년 안에 하나를 뭐하면? 팔면 양도소득세에서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럼 안 팔고 몇 년 지났어요? 10년 지났다. 그럴 때는 이제 한 세대에 주택이 두 개니까 여기서 얼마? 9억 빼. 여기서도 얼마? 9억. 이해가세요? 이렇게 1세대 1주택을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혼인함으로써 결혼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도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5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본다. 각각 세대로 보고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12억을 빼주겠다 이거죠. 몇 년 동안? 5년 동안. 다음 여기서 5번 1세대 1주택 여부를 결정할 때 등록문화재주택 또는 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데 그냥 문화재주택과 임대사반한 주택은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뭐한다? 제외. 혹시나 해서 설명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일반 주택 하나 하고요. 문화재 주택 하나 있어요. 주택 몇 개야? 2개. 이거 10억. 이거 10억이에요. 그러면 문화재 주택은 과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주택수에서도 뭐 한다? 제외. 그럼 얘는 뭐야?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럼 여기서 얼마 빼? 12억. 그럼 세금 안 낸다 이 얘기죠. 이해가세요? 또 일반 주택 하나 하고요. 임대사반한 주택이 있어요. 요거 2개 합쳤어요. 임대주택은 합산 과세 안 하고
주택수에서도 빼줘. 근데 다만 조건이 있네. 요 주택의 소유자가 뭐하고 있어야 돼? 거주하고 있을 때만 혜택을 줘요. 그럼 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얼마 빼? 12억. 이해가세요? 자, 그 얘기고. 또 하나 여기 6번 1주택 상속 주택 5년 또는 지방의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요거 보실래요? 요건 개념이 틀려요. 자, 첫 번째 일반 주택 하나 하고 만약에 10억짜리. 그런데 요번에 뭐 받았어요? 상속 받았어요. 10억짜리. 그래서 주택 몇 개야? 2개. 그러면 상속받은 주택은 과세를 안 해. 그런데 2개 가지고 있어도 과세 안 하는 게 아니라 주택수에 요거 2주택이잖아요. 그래도 몇 개로 봐? 하나로 본다는 얘기는 이거 과세 안 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로 보고 합치면 얼만데 20억에서 얼마 빼?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12억을 빼준다 이 얘기예요. 2개 가지고 있어도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얼마 빼라? 9억이 아니라 얼마? 12억을 빼준다. 이해가세요? 또 여기 일반 주택 하나 하고요. 지방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3억이야. 공시가격 3억이야. 저가주택이 있어요. 지방 저가주택. 예, 요거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2개 가지고 있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요거 합친 거에서 여기 보세요. 10억하고 이거 3억이라고 그래봐. 이거 과세 안 한다. 그게 아니라 합쳐. 그러면 2개죠. 그래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얼마? 12억을 뺀다 이거지 과세 안 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건 다만 몇 년 동안만 5년 동안만. 그럼 보세요. 동고 봉양은 몇 년? 10년. 혼인은 몇 년? 5년. 그죠? 또 지방 상속받은 거 몇 년 동안만? 5년 동안만 혜택 줘요. 그럼 지방 저가주택은 연수가 없어 쭉 혜택을 주겠다. 다음 여기 배우자와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신청을 하면 1세대로 할 수 있다. 요거 알고 있어야죠. 자, 공동 소유 주택은 지분대로 나눠서 각각이에요. 근데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을 수 있다. 시험에서도 물어봤죠. 뭐라고?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부부는 특례 적용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그건 틀린 거예요. 특례 적용 신청을 했을 때만 1세대 1주택자로 보겠다. 이해가세요? 예. 그러면 자, 문제로 한번 다뤄봅니다. 44번 문제 갑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틀리는 거.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과 그의 두고 배우자. 그랬으니까 둘이 부부라는 얘기죠.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동거 가족 중에 다른 가족이 주택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한 세대의 주택 하나인데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는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는 뭘로 본다? 1주택자로 본다. 맞아요. 또 하나의 주택과 합산 배제 신고한 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등록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을 함께 가지고 있어도 그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죠? 맞고 한 세대가 일반 주택과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임대주택에서 실제로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임대주택 말고 일반 주택에서 실제로 뭐하고 있으면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1주택자로 본다. 다음 4번. 주택 하나에다가 다른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맞죠? 5번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해서 상속기실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이건 틀려요. 상속받은 주택은 몇 년 동안만, 5년 동안만. 근데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0년. 틀렸다.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거, 5년까지만 1주택자로 인정되는 거예요. 10년이 아니라 몇 년? 5년. 그래서 5번 결론은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고 5년 동안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 얘기죠. 그죠? 예, 틀린 거 5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45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거주자 갑이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오른 거 갑의 배우자 소유주택 없어요. 자, 보실래요? 누가 갑이 주택을 2개 다 가지고 있다. 하나는 서울의 공시가격 얼마? 15억짜리. 하나는 저기 광주에 있는 등록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하면 줄여서 문화재 주택이죠. 문화재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도 아니고 주택수에서도 빠져요. 그래서 요 9억짜리는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거지. 지금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 문화재 주택은요, 합산 배제, 전국에 있는 거 합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택수에서도 뭐한다? 제외된다. 그렇다면 누구는 갑은 결과적으로 뭐야? 1세대 1주택이다. 이거 과세 안 하고 주택세에서도 빠지니까 얘는 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럼 공시가격 얼마? 15억에서 1세대 1주택자니까 얼마? 12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율 몇 프로? 60%. 3억에 60%니까 1억 8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아, 문화재 주택은 과세도 안 하고 주택수에서도 빼. 그러니까 얘는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다. 1세대 1주택자다. 그럼 12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해서 과세표준 계산한다. 이 얘기죠. 이해가세요? 자, 다음 1세대 1주택자는 세금이 나오면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있는데 이때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물어봤어요. 연령, 나이에 따라서 공제해 주는 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부터니까 60세 미만은 공제가 없어. 맞죠? 그럼 65세면 65세 이상, 여기 보실래요? 연령별 그 세액공제는 60세에서 65세 미만은 20%, 65세에서 70세 미만은 30%, 70세 이상은 40%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틀린 거 그러면 몇 번? 5번. 70세든 80세든 90세든 최고가 몇 프로? 40%다 이 얘기예요. 그죠? 예,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40. 다음, 이번에는 납부 절차에 대해서 보죠. 자, 종합부동산세 이제 1세대 1주택 과세표준 세액공제 제도 보셨고, 이제 47번 부가징수죠. 부가징수 들어가기 전에 잠깐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첫 번째 과세 기준에 매년 언제? 6월 1일 날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겨요.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언제 확정이 됩니까? 과세권자가 결정하면 확정. 다음, 전국에 있는 주택과 토지가격, 공시가격 합쳐서 소유자별로 합산을 하죠. 합산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과세하는 인세, 사람 중심으로 합산하는 인세다. 그럼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합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하라 이렇게 부가징수 고지서 나오는 게 원칙인데 4번 중요합니다. 납세자가 뭐를 하면
선택을 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이때는 언제까지? 12월 며칠?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해야죠. 그런데 이때 신고납부 선택을 했으니까 신고납부 가능하다. 이 경우 과세권자가 결정한 건 없었던 걸로 본다. 이 얘기는 뭐 발부한 거, 고지서 발급한 건 없는 걸로 보고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때 나오는 지문이 있죠. 중요합니다. 이 경우 뭐 신고를 하지 안 했어요. 신고하겠다. 그리고 뭐 안 했어요? 신고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신고 가산세 적용 안 하는 겁니다. 왜? 무신고 가산세 왜 적용 안 해요? 아예 신고 안 했으니까 고지서 받은 걸로 보고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는 보통 징수로 간다 이 얘기죠.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데, 다만 만약에 과소 신고해서 신고했다는 얘기는 신고납부로 가겠다 이거죠. 근데 부족하게 신고했다. 그때는 적용하지. 요걸 많이 물어봐요.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과소 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지. 무신고, 신고 안 했을 때만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다음, 세부담 상한제도. 토지나 주택은 올해 개정돼서 100분의 150을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없어요. 상한 규정이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법인은 얼마가 되든 다 내라. 그죠? 개인은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착각하는 거 요거. 법인 소유법, 주택만 상한 규정이 없어. 그럼 법인이 종합합산 토지나 별도 합산 토지는 100분의 얼마? 150 상한 규정이 있어요. 법인 소유 뭐만 없다고? 주택만 없어, 주택만. 그죠? 다음, 납세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납세자 편익을 고려해서 7번.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랑 똑같이 납부할 세 250만 원 초과하면 분할 납부되는데 기간만 틀려요. 재산세는 3개월, 종부세는 금액이 크니까 6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된다. 참고로 여기서 종합부동산세가 뭐가 되면, 분할 납부가 되면 따라서 추가로 내는 부수되는 부가세, 뭐 농어촌 특별세도 분할 납부돼요. 그럼 재산세 낼 때 따라가는 뭣도 지방 교육세도 분할 납부됩니다. 참고로 지역자원시설세도 분할 납부돼요. 분할 납부 얼마? 각각 250만 원 초과. 다음,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을 하면 소액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뭐 할 수 있다? 납부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만료 3일 전까지 신청을 하면.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봅니다. (47번) 종합부동산세법 규정 설명 틀린 거.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도 부과된 총세액 상당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얼마, 150을 포함하면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데, 다만 법인 소유보는 주택은 상한 규정이 없다. 맞죠? 예. 다음, 법인 소유 주택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의 공시가격 전체 금액에 그저 얼마 공제하는 거 없으니까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비율 곱해서 나온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2주택 이하는 2.7%, 3주택 이상 가지고 있으면 5%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법인 맞죠? 예, 2주택 이하는 2.7, 3주택 이상 법인이 가지고 있으면 5%. 다음 3번. 세무서장은 납부해야 될 종합부동산세 계산해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내라고 납부 고지서에 주택과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세액을 기재하고 납부기간 시작되기 며칠 전,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합니다. 맞죠? 수험생 중에서 10명 중에 9명이 착각해서 틀릴 수 있는 지문, 실제로 요 지문 그대로 출제될 때 요렇게 출제됐어요. 요렇게. 이건 틀리는 거예요. 자, 요렇게 출제된 지문이 있어요. 실제로 납부 고지서의 주택 및 토지로 합산한 과세표준과세액을 기재하고. 틀려요. 합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구분. 고지서는 한 장이지만 주택분 종부세 얼마, 토지분 종부세 얼마 이렇게 구분한다. 두 개 합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서도 물어봤어요. 뭐라고? 주택 및 토지를 합산한 과세표준. 그럼 틀리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구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요거 맞고.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맞아요. 다만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는데 이때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똑같죠.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요까지 맞아요. 다만 이 경우 부과주의 결정은 없었던 걸로 본다. 이 얘기는 고지서 발부한 건 없는 걸로 하라 이 얘기입니다. 아니면 이 경우 요렇게, 요거 대신에 요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요렇게 묻던가, 아니면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뭐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붙을 수도 있다. 이해가시죠? 예. 다음 5번 세무서장은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납세 의무자가 주택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를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을 하면 허가할 수 있다. 요거 틀렸어요. 왜 그래요?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35회 시험에서 종부세에서 이거 물어봤어요. 지문 2개.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자는 납부 유예 신청할 수 없다. 맞아요. 1세대 1주택자만 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왜 틀렸느냐? 여기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분 종부세야. 토지분이 아니라, 주택분과 토지분이 아니라 주택분만.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건 납부 유예 제도가 없어요.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부할 때, 초과할 때 납부 유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택분 종부세지 토지분이 아니다. 그죠? 토지분은 납부 유예 제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빠지면 돼. 여기 보실래요? 요거 싹 빼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그죠? 예.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자, 그럼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자, 여러분, 재산세 분할납부와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신청 절차 요건 다 같아. 기간만 틀려, 기간만. 재산세는 몇 개월? 3개월. 종부세는 6개월. 그것만 틀리고 재산세는 똑같은 거예요. 자, 관할 세무자격은 납부할 세액이 얼마?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맞죠? 재산세는 몇 개월? 3개월. 다음,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면 기본 얼마? 250만 원 납부하고 초과 금액만 분납할 수 있죠? 재산세는 똑같아. 3번, 500만 원 뭐 할 때?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을 분납한다. 틀렸네. 100분의 50이 아니에요. 100분의 50 이하. 그죠? 100분의 50하고 100분의 50 이하하고는 틀리죠. 100분의 50은 절반을 내라 이거고 100분의 50 이하. 같거나 적어도 된다 이거죠. 틀렸고, 다음 4번.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내 기획재정물이 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세무서장한테 제출하라. 맞죠? 재산세는 시장군수한테 기한까지만 신청서 제출하면 되고, 여기도 기한까지만 신청서 제출하면 돼요. 다음,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해야 될 세액에 대한 고지서와 분할 납부 기간에 납부해야 될 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뜯어 고치고 별도로 또 고지서 만들어 줘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1번 그리고 2번, 4번 다 똑같아요. 다만 기간만 뭐하다? 틀리다. 여기는 몇 개월? 종부세는 6개월, 재산세는 3개월. 그죠? 예. 그래서 요거에다가 지문을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할납부 그래도 같은 내용이다 이 얘기예요. 그죠? 요거만 틀리고. 예. 다음. 이번에는 이제 지방세법 취득세로 갑니다. 취득세 49번이죠? 그거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보죠. 여러분, 취득세 과세 대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취득세는 이렇게 과세 대상이 있거든요. 이거보다는 취득하는 원인을 알아야 돼. 이런 걸 그대로 있었던 거 그대로 취득하는 걸 무슨 취득? 승계 취득. 이거 없었던 걸 만들어서 창조해서 최초로 취득하는 걸 원시 취득. 그리고 가지고 있던 거에 대해서 어떤 행위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증가된 거 간주 취득. 이게 취득이 세 가지가 있죠. 이때 우리가 기억할 건 요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원시 취득 있죠. 팔으려고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하잖아요. 그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사용할 재산이 아니라 팔을 거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만드는 건 판매하기 위해서, 항공기 만드는 회사도 팔기 위해서, 선박을 만드는 것도 팔기 위해서. 그래서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는 다 과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 다음 여기 보실래요? 요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동산이 아니니까. 다음, 그런데 여기서 비과세가 있어요. 국가 등이 뭐하는 거? 취득하는 건 취득세 내지 마라. 2번은 국가 등의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라고 하죠. 일정 기간 지나면 조건 없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취득하는 건 내지 마라. 환매권 행사로 취득은 환매권이 뭐예요? 지금 환매권은 실제로 뭐죠? 법률에 의한 환매권은 환매 등기된 일반 환매권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거. 그래서 법률에 의한 환매권으로 취득하는 건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신탁법의 무슨 재산? 신탁재산은 위탁자, 수탁자 간의 소유권 이전은 매매 거래가 아니다. 그죠? 그리고 공동주택 있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시가 표준의 9억 이하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개수 교체하는 비용, 그거 공동주택의 개수라고 하죠. 비과세 혜택을 주고, 또 임시건축물이 있어요. 1년 안 돼서 없어질 임시건축물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요 정도. 그런데 취득세에서는 과세 대상 물건을 소유권 취득, 사실상 취득했으면 뭐 안 했어도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뭐하면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을 사실상 취득 이렇게 얘기하죠.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취득은 등기 안 했어도 취득세 내라. 그리고 원시 취득에서 수용 재결로 취득은 원시 취득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요거.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 차량을 제조해서 취득. 무슨 취득이에요? 만들어서 취득한 거. 원시 취득. 과세해요? 안 해요? 안 한다. 그죠? 다음, 왜? 무슨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 팔기 위해서니까 원시 취득, 과세. 자동차 만드는 회사는 취득세 안 내요. 중장비 만드는 회사, 항공기 만드는 회사, 선박을 건조하는 회사는 팔기 위한 목적이니까 과세하지 않는다. 주택을 뭐 받았어요? 상속 받았어요. 취득세 과세죠? 상속이든 무상이든 유상이든 상속은 넘겨받았으니까 무슨 취득? 승계 취득이죠? 승계 취득 과세한다. 무상 승계 취득 과세. 다음, 건축물 개수로 인하여, 개수가 뭐라고 그랬죠?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했다. 부대 설비 추가 설치해서 가격이 뭐 했어요? 증가됐으면 증가된 것도 취득세 내라. 그래서
간주취득이라고 하죠. 간주취득, 취득세. 직계 존속으로부터 토지를 부어받았어요. 증여받아서 취득했던, 매매로 취득했던 취득세 과세하는데 승계취득이죠. 승계취득, 소유권 넘겨받는 거. 건축법에 허가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도 과세 대상, 허가 여부 관계없어요. 무허가로 건물 지었다, 취득세 내라. 무슨 취득? 원시 취득. 허가 여부, 등기 여부 관계없죠.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닌 거 그러면 몇 번? 1번. 그죠? 예. 그럼 하나 더.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거 모두 묶인 거.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지만 뭐 안 했어요? 여기서 사실상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 등기 안 했어도 과세해요. 다음, 공유수면 이거 무슨 취득이에요? 예? 토지를 취득했는데 등기 안 했대. 승계 취득이죠. 매립했으면 사실상 취득, 예. 매립했으면 원시 취득. 그런 말이 없으니까 사실상 취득, 소유권 취득. 다음, 공유수면 매립해서 토지가 새롭게 조성됐다. 당연히 과세인데 이건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조합원 입주권 매매로 취득했어요. 부동산이 아니죠. 예,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취득세 안내, 예,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음, 리을. 보유하고 있던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 밭으로 되어 있는데 뭘로? 대지로 바꿔서 지목 변경. 그래서 토지 가격이 뭐였어요? 증가됐으면 과세하죠. 이런 취득을 무슨 취득이라고 그래요? 간주 취득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과세 될 수 있는 건 디귿 빼고는 다 기억, 니은, 리을. 답은 몇 번? 3번. 그죠? 예. 자, 비과세. 다음 중 취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어요.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귀속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건 취득세 내지 마, 비과세 맞고. 2번 국가 등이 취득하는 것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임시응행장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없어질 임시건축물은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데 틀렸어요. 사치성 재산은 무조건 과세요. 그래서 사치성 재산은 뭐 한다? 제외 그래야죠. 그죠? 제외. 다음, 신탁법에 신탁 등기가 된 신탁재산은 위탁자, 수탁자 간의 비과세. 주택법 규정의 공동주택 개수, 건축물 대수소는 제외하고, 개수라는 얘기는 엘리베이터 없었던 건물에 부대설비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했다. 그래서 가격이 뭐였어요? 증가됐으면 취득세 내야 되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거죠. 시가표 진액 얼마? 9억 이하. 요건 특별히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3번. 임시건축물은요, 취득세도 안 내고 재산세도 안 내. 근데 취득세가 됐던 재산세가 됐던 사치성 재산이라면 그건 과세가 됩니다. 그죠? 예. 잠시만 쉬었다가 조금만 더 할게요. 예.